맘띵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2023학년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매우 바쁘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 특징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이과가 통합형 수능이라는 게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솔직히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확통하다 갑자기 나 그 미적분 해야 되나 기하해야 되나 라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반면에 지금 수능으로 인문계열에서 보통 문과 학생들 중에 좀 대거 좀 재수를 하겠다는 학생들도 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자연계열에서도 상당히 지금 재수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디 이제 뭐 공대를 가려고 그래, 이공계를 가려고 그랬는데 인문계열로 하면 자기가 연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연대를 가거나 고대를 가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생들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에 가서 네가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하는 관심 있게 하는 활동들이 이공계열 쪽인데 기계 쪽이나 전자정비 쪽인데 이쪽 경영이나 경제 쪽 오니까 마음에 드니라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하는 말이 재미가 없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수를 한다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 중에서 3등급 이내라면은요, 일단은 확통해서 먼저 신경 쓰세요. 지금 당장에서 3등급 이내, 이제 4등급, 5등급이라면 좀 힘들겠지만, 3등급 이내인데 보통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안 되겠다, 나 미적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확통하고 확통보다 굉장히 범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미적분에서 3등급 이상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확통해서 3등급 이내라면 2등급까지 확 끌어올릴 생각하시고요. 제가 인문계열 학생들 꼭 이 점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등급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그냥 등급을 많이 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급이 아니고 원점수를 목표로 하셔야 된다. 원점수를 100점 가까이 목표를 향상시킬 그런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 우리 문과 학생들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수학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요. 이제 성경계열 학생인데 수학에는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종종 제가 만나거든요. 그냥 자기가 보통 수능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능 점수가 나와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수능 준비할 때는 아니요, 수능 따로 준비 안 한대요. 그냥 학교 내신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이거라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한 무조건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것은 이제 학생들 성향에 따라 달렸다라는 점, 그 점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생기부비 서류가 간소화가 되었죠. 2022학년도 간소화되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2024학년도에 무엇이 폐지가 되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리 자소서를 폐지한 대학교가 있죠. 대표적으로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이 지금 폐지하였고요. 2023학년도 이화여대와 홍익대 역시 자소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소서가 폐지가 된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소서가 폐지가 되는 건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글 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보통 이제. 왜냐, 글도 많이 써본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건데, 우리 아이들 같은 글을 많이 써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글을 쓰라고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기부 한번 봐보세요. 생기부 한번 보시면 생기부에 보시면 꼭 일견이 있습니다. 내가 이 활동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기부에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적혀진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내 전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화시켰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됐지? 왜 역량 이것밖에 안 나오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서 자기 역량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자기소개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다음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평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성장한 스토리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토리를 자소서에 보내줬는데 생기부에서도 그 스토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성장하는 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동아리 활동에서 성장하는 거, 그다음에 진로 활동, 진로 심화 보고서 성장하는 거, 특히 과세특에서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스토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자, 수도권의 이제 지역 균형 직윤 선발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2학년도 모집 정원이 자, 10% 이상 의무 선발해서 경쟁률이 11.6대 1까지 상승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경쟁률이요. 그 6.9대 1이었거든요. 근데 직윤 선발 10%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3학년대에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고려대하고 동국대하고 성균관대는 이제 직윤에서 서류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성균관대는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정선평가했잖아요. 그런데 2023학년도 건의대와 경희대도 서류평가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2024학년도 역시 건국대, 경희대 서류평가합니다. 그 직윤에서.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제 공통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이 고려대나 동국대도 성균관대, 건국대, 경희대에서 교과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 건데 뭘 평가하게 된 공통점이 학업 수행 능력과 학교 총실도, 그 다음에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에서 얼마나 성장하는 건지 네, 그 점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모집 인원도 변화가 있어요. 2023학년도 선발 인원이 2022학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서 이상하네. 학생 수도 없고 그 저출산인데 왜 대학생은 선발 인원 증가될까? 그 이유가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 주도 이제 교육부에서 계속 장려를 하고 있어요. 미래 첨단 분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4차 산업과 관련한 학과를 계속해서 신설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2학년도에 보시면 서울과기대라든지 기타 등등 대학교에선 4차 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 학과가 지금 신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미충원 인원, 그 2월 있죠. 그게 반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집 인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 최저도 변화가 있었죠. 2023학년대, 22학년대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강화된 대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고려대라든지 서울과기대, 세종대, 서울여대, 그냥 가톨릭대, 아주대, 몇몇 지방고등 군대 같은 경우는요, 수능 체제를 한 개 등급을 완화시켜줬는데 반면에 서강대, 성균관대, 송실대는 오히려 수능 체제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좋은 거, 건국대 같은 경우 아까 금방 말씀드렸었죠. 직윤에서 서류평가 30% 들어간 대신에 무엇이 폐지가 됐죠? 네, 맞습니다. 수능 체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종에서도 거기에 이제 수능 체제 변화가 있는데요. 서울대 뭐 직윤,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그리고 뭐 지방거점 국립대랑 충남대 프리즘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체제가 완화가 되었고요.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수능 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가 22학년대도 약간 좀 멘붕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2022학년도는 이제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수능 체제가 2합 5였거든요. 근데 2합 5면은 이제 뭐 영어 포함하니까 영어 절대평가하니까 조금만 해서 이제 올릴 수가 있는데 반면에 정말 내신은 경희대 갈 정도가 되긴 되는데 뭐 2합 5가 좀 힘든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태가 좀 많이 있었냐면 정말 이게 거기 학생들이 이 화보를 정말 올리기가 좀 힘든 학생 종류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체제가 없었으면 자기 선배들 같은 경우도 수능 체제가 없을 때 네오에서 거기 경희대 네오로 합격한 선배들 계셨기 때문에 나도 정말 수능 체제가 없었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23학년도부터 수능 체제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다음 매우 큰 변화가 있죠. 이 변화 때문에 정말 21학년도 서울대 보냈던 학생, 고려대 보냈던 학생, 연대 보냈던 그 학생 전부 다 재수, 반수를 하였습니다. 그 학생들을 반수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방대학 의학계열에서 직윤 선발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컸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중에 지금 벌써 지금 의학계열로 마친 학생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 101 전자책 구매하시면서 그 밑에 제가 이제 지원한 학과를 알려달라고 하면 대부분 좀 의학계열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요? 23학년도부터 의대, 치대, 한의대, 그다음 약대, 간호학과 이것을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요, 이때 40%, 23학년도 때 40%로 의무 선발하라고 상향되었어요. 보통 22학년 30%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학년도 40%로 이제 상향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보고 또한 와,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몰릴까, 반수생들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지금 의학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수하는 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23학년도 모집 인원 대입 전형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오늘 먼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 방송 보시면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 기말이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수시 최고의 6장 조합을 정말 조합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그 다음 또한 그 대학교 서류평가 비율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지원한 서류평가 비율까지 여러분들의 분명히 고려하시고 최고의 수능 최고 조합 6장으로 잘 조합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